60세 정년퇴직 날 훈장을 받은 날보다 더 많이 울었다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 수십 년간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공직을 지켜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역할의 상실이라는 감정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 입던 정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기와 텅 빈 일정표는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렇게 그는 자유가 아닌 고립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재훈 60세.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으로 퇴직한 그는 평생을 주민 민원과 지역 행정을 위해 달려왔다. 퇴직 후에는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삶의 활기가 사라진 느낌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매일같이 자신을 찾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자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끌고 간 지역복지센터에서 열린 캘리그라피 수업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처음엔 한 글자 쓰는 데만 몇 분이 걸렸다. 손이 떨렸고 잘 쓰고 싶은 욕심에 실망도 많았다. 그런데 강사는 잘 쓰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담아보세요라고 말하며 사람을 보듬듯 글을 대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글씨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로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캘리그라피 교실에 나가고 지금은 감성 글씨 작가라는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취미의 성공이 아니다. 퇴직 후 삶에서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는 자칫 방치하면 삶의 전체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립된 남성 은퇴자에게 감정과 예술은 의외로 강력한 회복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두 번째 사례는 56세에 조기 퇴직한 대기업 인사팀 부장 김성우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며 경제적 준비는 충분하다고 자부했었다. 실제로 퇴직 이후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했고 집도 자가였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삶이 너무 느려졌다. 새벽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갈 데가 없었다. 아내는 그의 잦은 간섭에 지쳐버렸고 그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는 생활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시작한 캘리그라피 클래스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욕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에 담는 의미에 집중하게 되었다. 마음이 글씨에 드러난다는 선생님의 말에 그는 그동안 드러내지 못한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를 SNS에 올리면서 소소한 반응을 얻었다. 특히 퇴직자 커뮤니티에 올린 내 인생의 쉼표라는 글씨 작품은 큰 공감을 얻었고 이후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의 이름은 박재훈 60세.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으로 퇴직한 그는 평생을 주민 민원과 지역 행정을 위해 달려왔다. 매일같이 처리해야 할 보고서와 전화 회의에 시달리면서도 퇴직만 하면 좀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길고 공허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잠깐의 기쁨이었다. 곧이어 몰려온 건 의미 없는 하루에 대한 허무함,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이었다. 특히나 박재훈 씨처럼 공무원 연금을 통해 매달 생활비 걱정은 없지만 정작 살아가는 이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시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시간이다. 실제로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는 인지기능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다. 박재훈 씨도 퇴직 6개월 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은퇴 후 우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넨 작은 책자 한 권. 캘리그라피, 마음을 쓰다라는 제목의 취미 수업 안내서였다. 글씨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가능해?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매일 오후 2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캘리그라피 수업에 나가기로 했다. 붓펜을 처음 쥐고 꾹꾹 눌러 쓴 오늘도 괜찮아라는 글귀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서툴지만 그 글씨에는 살아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는 그날 이후 다시 웃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례는 김미정 58세 씨의 이야기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 그녀는 사학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삶의 중심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던 그녀에게 정적은 곧 우울함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은퇴 후 1년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보게 되었다. 색색의 먹과 함께 감성적인 글귀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도 삶은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는 문구가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 길로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캘리그라피 강좌에 등록했고
지금은 마을 작은 카페에 자신의 글씨를 전시하고 있다. 그녀가 말한다. 글씨를 쓰면서 내 감정도 쓰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행위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우울감을 낮추는데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하다. 박도영 61세 씨는 직업 군인으로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으며 지내던 중 캘리그라피를 통해 인생 2막을 연 인물이다. 규율과 명령으로 가득했던 군 생활에서 그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다. 감정은 약점이라 배워왔고 감성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은퇴 후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겼다. 관계가 끊기고 말수가 줄고 가족과도 점점 벽이 생겼다. 아내의 권유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거기서 처음 접한 게 캘리그라피였다. 군 생활에서 훈장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자신의 감정 쓰기였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달랐다.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에 한 문장씩 쓰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어느새 그는 글씨를 SNS에 올리고 전역 동기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캘리그라피 클래스를 열게 되었다. 지금은 월 3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도 얻고 있지만 그는 말한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됐다는 거죠. 이처럼 퇴직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단지 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생계는 유지되더라도 정작 사는 맛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은퇴가 아니라 고립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심리적 건강이 유지된다. 캘리그라피는 단순히 예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꺼내어 형태로 표현하는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다. 서툰 글씨라도 좋다. 그 안에는 당신의 시간, 기억, 감정이 녹아있다.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꽃을 가꾸지만 당신도 종이 위에 마음을 써보는 건 어떨까? 삶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에 붓 하나로 답해보자.